반갑습니다. 명절에 가족들 잘 만나셨어요? 네. 가족은 맨날 봐도 기쁘죠? 반갑죠? 불편하죠? 네, 주부들은 이제 음식하고 가족들 챙기는 것이 또 힘든 일이고, 그래서 반가운 가운데 또 힘든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 가지고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쪽부터 보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올해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의 일상수행의 요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심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는 사막수행의 실천요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성의 정해, 계는 나뉘어 있는데 사실은 나뉘어 있지 않고 본문에 봉독한 것처럼 정, 해, 계가 서로 도움을 줘서 사막의 원만한 수행을 이루도록 한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입니다. 어느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치중해서 공부하면 편백된 수행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 중에서 제일 큰 병이 무슨 병이냐면 원만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늘 이제 원만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수양, 연구, 취사를 다 3대력을 아울러서 원만해야 된다 그래서 원만병이다. 근데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고 세 개를 다 아우르라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렇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느 것 하나를 또 집중적으로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이 같이 공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살짝 건드리는 게 아니고 또 그 하나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사막을 대중을 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종경 교의품 21장에서는 우리가 경전으로 배울 때에는 사막이 비록 과목이 다르지만 실제로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서로 떠날 수 없는 연관이 있어서 마치 쇠사랑의 새 발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느 하나라도 다리가 없으면 새 발로 이렇게 딱 안정감 있게 있던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만하게 공부하자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를 편벽되게 공부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공부길을 서로 순서 있게 잡아서 서로 보완해서 이것이 부족하면 이것도 채우고 이것이 부족하면 이것도 채워서 그 세 개가 골고루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 공부길을 잡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딱 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최고다 생각해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공부를 하면 한쪽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쇠사장의 새 발이 딱 안정감 있게 될 수 있도록 사막의 공부를 대중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2월 공부는 일상수행요법의 심지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심지는 마음 땅 그래요. 마음 심자 땅 지에서 마음 땅인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마음밭이라고 돼요. 그래서 심전 개발 이렇게도 얘기하죠. 각자의 이 마음 자리를 이 땅, 조금 밭으로 생각하고 그 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복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공부길을 열어간다는 의미에서 심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심지는 마음을 땅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인데 선악의 분별이 있어지기 전에 땅,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기 전에 땅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선악 분별이 없는 원래의 마음밭, 그 자리를 우리는 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땅을 얘기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토라고 그래요. 예토. 오염된 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탐심, 진심, 치심으로 이 마음자리가 오염이 됐어요. 그 오염돼서 중생세계, 오염된 중생세계예요. 날마다 그 괴로움과 원망과 미움이 끊어지지 않는 그 세계, 이미 오염된 세계. 박토래요. 박토는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박한 땅, 메마른 땅에 다른 것을 심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박토 그러고, 이제 세 번째는 정토 그러죠. 이 정토는 수행자가 발심해서 긴 세월 동안을 여러 가지 선행을 닦고 공부를 닦아서 성취한 공덕을 이룬 아주 그 순숙된 상태의 땅, 올바른 마음자리를 제대로 밝힌 그 땅을 정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토는 부처님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제 예토에 살고 있습니까? 박토에 살고 있습니까? 정토에 살고 있습니까? 정토. 한 분만 정토에 살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오염된 데 살아요? 정토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 우리가 이제 늘 지향하는 것이 이제 정토 세계니까 가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 자리를 밝혀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 공부인의 자세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예토가 되기도 하고 박토가 되기도 하고 정토가 되기도 해요. 우리 각자의 심지, 마음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밭이 달리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심과 공심과 소원과 복회를 잘 심으면 뭐가 돼요? 정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심과 공심과 소원과 이 복회를 안 심으면 박토가 되고, 그 박토가 이제 오염돼서 자기의 욕심에 탐진치에서 못 벗어나면 예토가 돼서 오염된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심지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렇게 밝혀주셨죠. 그래서 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원래 그 심지 자리, 선악이 나타나기 전이니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공정영지의 광명은 뭐냐? 신령스러운 지혜의 광명이에요. 그래서 텅 비어있는 그 본래 선악이 나타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밝은 지혜의 광명이 한번 반짝 일어나서 이제 그 분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 그 자리를 이제 신령스러운 지혜 광명에 따라서 대소유무 분별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어두운 곳에서 불을 켜면 다 이게 나타나잖아요. 캄캄한 데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구별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불을 한번 딱 켜면, 아, 이것은 의자구나, 책상이구나, 무슨 물건이 구별돼서 크고 작고 있고 없는 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공정영지의 광명에 따라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기 전자리를 우리는 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리품 2장에도 대종사님께서 사람의 성품은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다. 그래서 우리 심지 자리에는 그 선악이 본래 없는 건데, 그 마음이 한번 동하는 거에 따라서 선악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심지 자리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 심지 자리. 근데 동하면 거기에서 이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소유무의 분별, 선악 차별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름진 땅에는 곡식을 심으면 그냥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잘 맺고, 근데 그 곡식만 잘 됐냐? 잡초도 무성해요. 안 좋은 땅에는 곡식도 안 되지만 잡초도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기름진 땅은 곡식도 잘 되지만 잡초도 잘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자리를 놓고 가서 어느 것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심지의 원리예요. 꽃과 잡초는 구별된 자리고 심지는 구별하기 전에
그 본래의 그 마음 땅입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선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나타난 이후에는 이게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불변의 전에서 놓고 보면 선이다, 악이다 이것을 놓고 볼 수 없어요. 이 선이고 악이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타났을 때 그것을 내 중심으로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서 얘기할 뿐입니다. 꽃과 잡초가 기름진 땅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지만 이게 시들면 다 어디로 가요? 다시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본래 우리 심지자리에서 선악이 구별돼서 나오지만 그 선악의 구별이 동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정으로 가면 선악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본래 없는 거예요. 선악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자리죠. 그래서 대종경 변이품 39장에서는 천하의 진리가 어느 것 하나라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없다. 경계를 당해서 한 마음 챙기면은 선이고 챙기지 못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선, 악이 본래 구별되어서 이거는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챙기는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선, 악으로 구별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선, 악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고정돼서 그것을 바꾸려고를 안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 그 고집하는 마음은 변불변의 자리에서는 맞지가 않다. 이 변불변이 없는 자리, 그 심지 자리에서는 한시라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변화돼요. 오늘은 맞았던 것이 내일은 틀릴 수도 있고 오늘은 틀렸던 게 내일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옳고 그름, 선악을 내가 마음을 챙겨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선악이 구별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중심, 챙기는 그 대중심 그것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선이라도 악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챙기는 마음을 놓지 말라는 거죠. 곡식을 우리가 이제 기를 때 잡초를 제거하는데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제거하는 게 아니고 곡식을 잘 키우기 위해 잡초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한 마음, 옳고 좋은 마음을 잘 기르기 위해서 나타나는 안 좋은 마음들을 잘 챙겨서 살피라고 하는 것이지 그 안 좋은 마음을 규정해 놓고 이것은 안 좋은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것은 뿌리채 뽑아야 된다 이렇게 고정해서 살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잡초도 또 뽑아서 놓으면 거름이 되잖아요. 곡식을 잘 자라게 하는 거름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그 잡초가 거름이 됐을 때는 곡식이 잘 자라는데 이 잡초를 악이라고 그럴까요? 선이라고 그럴까요? 이 선악이라고 구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자리에서 그것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본래 심지자리에서 그걸 비추어 보는 연습, 공부가 돼야 되는데 딱 규정지에서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고 구분을 하고 해버리면 이 심지의 원리 자리에서는 그것을 밝힐 수가 없는 그 공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따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생겨지는 것은 진리의 생생약동한 작용이에요. 그럼 진리의 생생약동한 작용이기 때문에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나타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자체를 우리가 밉고 싫고 안 좋은 것을 규정해서 자꾸 거부를 하는 게 아니고 경계를 따라 나타나는데 그 경계를 따라 나타나는 그 경계를 우리가 마음을 챙겨서 잘 살펴보자. 또 그 경계를 어디에서? 원래의 선악이 없는 심지 자리에서 그 경계를 비추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여기서 나타나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그 경계를 따라 나타나는 걸 비추어 보면 본래 심지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경계에 매몰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 요란함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지고 그름에 빠져서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만 잡초가 싫어서 뽑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 잡초를 뽑는 것처럼 경계를 따라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의 계를 세운다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없게 하는 것.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마음은 생생약동한 진리의 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작용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요란한 경계를 당해서 요란한 마음이 안 일어나면 죽은 거예요. 어리석은 경계를 따라서 어리석음이 안 생기면 그것도 죽은 거고, 그런 경계를 따라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그것도 죽은 마음이에요. 그 경계를 따라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진리의 작용, 생생약동한 진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그것 자체는 우리가 진리의 작용으로 보고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없게 하는 것이지 아주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변불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불변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이건 살아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할 때 표준을 잘 잡고, 그래서 딱 고정지어서 그것을 공부의 표준으로 잡는 것도 이게 이 변불변의 자리에서 놓고 보면 거기에 딱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대중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경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마음자리를 보고 그것을 봐야지, 그것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규정지어서 공부를 해서는 안 돼요. 늘 바뀌는 그 마음자리를 살필 수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좌선의 방법에서 망념이 침노하면 다만 망념인 줄만 알면 망념이 스스로 없어진다. 절대로 이것을 성가시게 여기지 말고 낭망하지도 말라. 우리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아, 생겼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나타났구나. 이 경계가 내 마음을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게 했구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그것을 본래 심지자리에 비추어서 없게 하는 공부를 하면 돼요. 이게 나타나면 없게 하는 공부를 하면 돼요. 나타나는 것에 낭망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빠져버리지 말고, 또 그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 자질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안 좋은 것으로 고정돼 가지고 내가 그것을 항상 무겁게 생각하고 힘들고 괴롭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가 진전하기가 어려워요.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괴로움과 원망과 미움이 나를 짓눌러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고 요란한 경계에 따라서 나타났구나. 어리석은 경계에 따라 나타났구나. 그런 경계에 따라 나타났구나. 그럼 그 나타난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대조할 수 있고 비추어 볼 수 있어서 심지자리로 회복해가는 공부. 이거를 우리가 그 심지의 원리를 알아서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왜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가? 좋고 싫은 것과 선악의 구별을 이제 자기가 익히고 아는 것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좋다, 이것은 안 좋다. 이건 뭐예요?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한 것은 좋다고 들은 거예요. 또 이렇게 이것은 이 악이다, 나쁜 것이다. 그러고 내가 배운 거예요. 자기가 듣고 배우고 안 것으로 이미 구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잣대로 이것을 선, 악을 구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심지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어. 선악이 없다 그랬죠. 그 선악이 없는 심지자리에서 그걸 비추어 봐야 되는데 내가 알고 배우고 익히고 있는 그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구별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늘 그게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지 않게 된다.
스스로 규정지어 놓은 마음의 경계를 따라 그것을 발현되기 때문에 내가 익히고 아는 것에 탁 집착하면 거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원래 없는 심지 자리에 비추어서 경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성의 정, 해, 계 이렇게 세우자 그러죠. 자성의 정은 착대는 거예요. 공부 표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어느 한 곳에 딱 집착되는 그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야 정이 돼요. 그럼 뭐냐면 물드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이 한쪽에 딱 착이 돼서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늘 거부하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자성의 정이 세워지지 않는다. 자성의 해는 매하고 가리는 거죠. 내가 아는 것만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것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때문에 눈이 가리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을 밉게 보는 마음이 있으면 그 미운 것이 가려서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해지고 가려지는 이것을 놓을 수 있어야 참된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서 자성의 해를 세울 수가 있고, 자성의 계는 넘치고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과하게 더 취하고 욕심 부려서 그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 기울어지는 것을 잘 잡아서 중도를 잘 갖추는 것, 이렇게 해야 자성의 계가 세워질 수 있거든요.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면 늘 그쪽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생각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성의 계를 세우려면 그 기울어지고 넘치는 마음을 잘 표준을 잡아서 심지의 원래 자리에 비추어서 봐야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요법 공부로 무의식적으로 행했던 마음의 습관을 고치는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일상생활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했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 두 번째는 원래 마음을 대조해서 회복할 수 있는 공부다. 그래서 내가 알고 내가 익히고 하는 그런 내 주변에 집착돼서 가렸던 것을 원래의 마음자리에 비추어서 그것을 회복해 나가는 공부. 세 번째는 원래 둘이 아닌 마음을 알아서 정해계를 세우는 거예요. 정해계가 둘이 아니고 또 선악이 둘이 아니고 또 우리가 대소유무 다 그 자리에서 비추어 볼 수 있는 공부를 해 나갈 때 일상생활요법 1, 2, 3조 공부를 하는데 날마다 자성의 정을 세우자, 해를 세우자, 계를 세우자 외우긴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실지에 자기의 마음자리에 비추어서 내 마음자리에서 그것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르게 나타나는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나타나는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그 마음을 살피고 대조해서 날마다 정해 계를 세우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요법을 온전히 내 것으로 삼아서 일상생활에 늘 행복과 안락을 장만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요법 중에 심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심지의 원리를 알고 공부의 방법을 알아서 누구나 3대력을 갖추고 원만한 인격을 이루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인연과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안락한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